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전문가 이정열입니다. 자, 그러면 9월 29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1시 3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함께 살펴보실 종목은요.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기업이고요. 종목 코드 번호는 207940입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동안 조정을 좀 받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시장에서 기대감은 증시 자체의 조정을 좀 받으면서 우리 시장 코스피 지수 자체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도 영향을 미친 그런 움직임을 확인할 수가 있죠. 방금 코스피 차트였는데 차트 움직임처럼 상당히 조정폭을 많이 보인 그런 상황입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너리스크 제외하고는 가동률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CMO 기업이죠. 반도체래. 그 바이오 위탁 생산하는 그런 바이오 CMO 기업입니다. 바이오를 위탁 생산해주는 기업. 1, 2, 3공장 1, 2, 3공장들의 가동률이 80%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계속 성장성이 점진적으로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대부분 반도체는 장기적으로 생산을 공급하는 그런 계약이 특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생산 물량에 따른 실적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1, 2, 3공장이 80% 정도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으면서 실적 증가는 좀 예고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오너리스크, 삼성 임직원들의 그런 불구속 기소, 그런 부분들은 검찰의 기소 부분들, 삼성물산, 그런 관련돼 가지고 좀 그런 검찰과 함께 그런 이슈들은 좀 있었습니다. 그걸 바로 오너리스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구속이 아니라 불구속 기소기 때문에, 결과가 좀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사실 경영상에 크게, 아직 결과가 나오고, 완전히 안 좋게 구속이라든가 그런 쪽으로만 잡히지 않는다고 한다면 경영하는 것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오너리스크가 지금 좀 반영이 되고 있다 라는 부분들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PER 재무에 제가 삼성바이오가 비싸다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바이오 종목 치고는 좀 비싸긴 하죠. 비싸긴 한데 재무에 4공장 증설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재무에. 이게 카파 증설이라고 하는데 카펙스라고 합니다. 카펙스가 이 공장 증설에 대한 투자 금액을 재무에 투자 비용을 반영시킨 부분이기 때문에 재무에 좀 건전성이 좀 훼손되기도 했죠. 투자 비용이 어떻게 보면 좀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PER이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1, 2, 3공장의 실적이 증가가 되고 PER이 좀 낮아지는 효과도 좀 있을 거고, 4공장의 증설 같은 경우는 2023년도까지는 계속 반영이 될 거지만 실적이 계속 잘 나오면은 PER이 낮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실적을 높이기 위한 카펙스의 증설, 투자 비용의 그런 재무 반영은 시장에서는 그냥 이해를 합니다. 재무가 악화가 됐다고 판단을 안 하고 오히려 호재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PER의 증가, 고평가의 논란은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 지금 최근에 FOMC에 대한 코로나로 인한 그런 이슈들이 좀 많았어요. 코로나가 연내 대선 11월 3일 대선 이후에 출시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코로나의 업황, 이런 기대감, 백신의 기대감을 완전히 불식시키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줬었고, FOMC의 유동성 장세도 유동성 장세의 끝났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면은 추후에 좀 이따가 12월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11월과 12월 장세에 말씀드리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에서는 자, FOMC에서도 지금 글로벌 증시 우리 금융시장의 괴로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정부의 그런 부양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에 대한 우려감이 지속됐지만은, 자, 이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FOMC 지금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FOMC에서도 정부의 부양책의 중요성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정부. 자, 여기서 키워드를 볼 수 있는데 우리 시기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추석 연휴 이전에 연휴 이전에 보면은 28일, 29일, 자 30일
30일부터 10월 5일까지는 거래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10월 5일에 우리 10월 5일 추석 연휴가 끝나면은 10월 5일 이때는 변동성이 좀 클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연휴 기간 동안 반영시키지 못했던 부분은 한꺼번에 이날 반영을 월요일에 반영을 다 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클 수는 있어요. 어떻게 움직일지 상대적으로 알기는 예측하기는 좀 힘든 부분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FOMC의 유동성 장세가 조금 위축됐다. 그런 불안감이 유동성 장세에 끝난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FOMC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지금까지. 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 우리 10월 5일에 한꺼번에 증시가 반영이 된다고 보고, 자, 그리고 10월 장세, 본격적인 10월 장세잖아요. 이때 우리 29일이 연휴 이전에 마지막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래일이니까, 자, 10월 이후에 끝나면은 11월 3일 미 대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월이죠. 자, 이렇게 본다면 시기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예상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있어요. 어떤 것들이냐면은 10월 5일에 우리 다 증시를 다 연휴 기간에 대한 증시를 다 반영을 하면 이때 이전에 일단 뭐 거래에 대한 불확실성, 우리 연휴 기간 동안은 거래를 할 수가 없다. 어떤 이슈가 나와도 반영시킬 수도 없다라는 부분이 이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끝나는 거고요. 10월 장세는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미국 대선이 예정되어 있으면서 이 대선에 대선 주자들이 이제 TV 토론이라든가 막 부양책이라든가 어떻게 정책을 할 것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막 코로나는 어떻게 할 것이라든가 막 그런 얘기들을 막 하겠죠. 경기를 어떻게 부흥시킬 것인가. 그런 기대감들은 10월에 우리 미국의 정책에 대한 수혜주 찾기에 분주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때 좋은 건 올라가고 나쁜 건 떨어지고 그럼 막 엄청 출렁출렁거리고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런 움직임을 좀 강하게 보일 겁니다. 결국에는 수혜주 찾기에 분주한 옥석가리기에 나설 거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대적으로 대형주에 좀 집중할 필요는 있습니다. 코로나, 반도체, 수소차, 전기차 이런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대형 기업들에 집중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IT 같은 경우에서도 좀 이건 좀 IT 같은 경우 좀 불확실성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뭐 삼성바이오랑 상관은 없으니 그런 부분에서 좀 넘어갈게요. 자, 여기에서 10월 장세는 일단 옥석가래기 장세,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불안감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반영이 되는, 뭐 트럼프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바이든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조건 있니 없니 뭐 그러면서 불안감도 반영이 될 것이고 뭐 그 수혜되는 부분도 반영이 될 것이고 변동성이 상당히 클 겁니다. 10월 장세 자체가. 자, 그리고 대선이 이뤄집니다. 자, 대통령이 선거가 당선이 될 거잖아요. 대통령이 미합중국 대통령이 당선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미합중국 대통령에서 미국의 정책에 대한 부분에서 확정이 좀 진행이 되겠죠. 부양책이 빠르게 필요하고 지금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부분들이 대통령이 좀 결정이 되면은 어느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뭐 그런 부분에서 의미보다는 부양책을 어느 정도 금액으로 할 거냐 그런 부분에서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니까. 그러면 대통령 선거 이후에는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 정부의 부양책. 그리고 또 패드의 방향. 패드도 지금 패드가 그동안 글로벌 증시에 돈을 쏟아부었던 이유가 트럼프의 압박 때문인 것도 어느 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경기가 악화되면서 그런 불안감으로 해서 패드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경기를 부흥시키기 위한 정책도 있겠지만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우리가 당선이 됐을 때 미증시가 계속 고점을 달리고 있었는데 자기의 중요한 업적을 지수 상승, 경기 회복 그런 것들로 삼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다 망가졌죠. 그래서 FOMC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를 하면서 FOMC에 압박을 해왔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대통령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관망을 한 거죠. 관망.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움직임 보인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부양책이 나와주면서 글로벌 증시가 유동성이 또 나올 겁니다. 유동성 장세가 다시 한번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제가 지금 FOMC 우리 9월 16일에는 FOMC에서 좀 선을 좀 그으면서 금융시장과 선을 좀 그으면서 유동성 장세가 끝난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자, 미국의 정부 자체가 부양책을 진행을 하면서 유동성을 다시 불어 넣어 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대선이 끝나고 미국 정부의 정책이 나오면서 부양책으로 유동성이 다시 공급될 수 있으니까 10월이 지나면 가능하다. 라는 부분들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12월 연말이 남아있죠. 이거 통상적으로 이게 통상적이 아니라 이 기간이 4분기라고 하는데 격변의 4분기. 자, 소비가 증가하죠.
크리스마스, 산타랠리. 자, 이런 부분에서 연말에 배당, 이런 부분에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배당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산타랠리나 소비는 조금 개선이 될 움직임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이 부양책을 힘입어서 이런 증시 상승 흐름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앞으로도 조금 유동성 장세가 나와줄 수 있다라는 부분. 지금 글로벌 증시에서 유동성 장세가 좀 이제 끝난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또 이제 코로나, CMO 이런 기업들의 좀 불안감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국 대선이 나오면서 코로나가 가장, 자, 대선 기간 동안 10월 기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선 기간 동안 코로나에 대한 그런 바이오를 어떻게, 백신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에서도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제가 미국 대통령의 출마를 대선 주자로 출마를 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백신을 어떻게 해가지고 긴급 임상을 신청을 하든가, 아니면은 뭐 코로나에 대해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얘기는 반드시 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많이 빠져 있는데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다시 반영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시기적으로 10월 장세를 좀 기다려보고 11월 장세, 글로벌 증시가 좀 상승할 수 있는 12월 장세. 자, 시기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부분은 연말까지 좀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런 요인들을 이해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수익을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에, 대응을 어떻게 잡느냐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부분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려 놓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뭐 걱정을 할 필요는 없는 장세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매일매일 무료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시면 상단 부분에 링크가 나오게 되시는데, 이 AP투자연구소라는 링크를 클릭해서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되시면 여기 깜빡깜빡 거리시는 라이브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카테고리, 이것을 클릭하시게 되시면은 쭉 내려오시다 보시면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무료로 수익을 좀 제공해드리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여기 25일 게시판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게 되시면은 우리 장전부터 시작해서 국내외 시황부터 시작을 해서 9시부터는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9시부터는 자, 현재 시간 9시 원풍물산 현재가 2,900원 기준가로 매수하셔라. 그리고 1차 목표가는 2,985원이고요. 손절가는 2,8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2분에 KPM테크 현재가 6,900원에 매수하시고 1차 목표가 7,100원, 손절가 6,65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4분에 제이션 시스템이 현재가 8,750원 기준가로 매수를 하시고 1차 목표가 9,010원, 손절가 8,450원으로 대응하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다고 댓글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은 5분에 KPM테크 최고가 7,460원으로 1차 목표가 달성했다라고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관련 움직임 좀 말씀을 좀 드려왔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원풍물산도 1차 목표가 3,015원으로 1차 목표가 달성했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렸고, 자, 제이션 시스템도 1차 목표가를 돌파를 했다고 이렇게 그 차트를 통해서 또 호가를 통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수익을 좀 드렸죠. 저희가 무료 종목으로 수익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로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